수원 삼성이 2부 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뮬리치의 2골로 수원 삼성이 어쨌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염기훈 감독이 물론 이제 오늘 중간에 퇴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해야 되긴 하겠지만, 염기훈 감독이 시즌 시작 직전에 인터뷰했었던 공격적인 축구로 올라가겠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염기훈 감독의 오늘 경기에서의 축구에 그래도 나왔거든요. 수원 삼성은 볼을 후방에서부터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2부 리그에서는 전력 자체가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볼을 점유하는 경기가 많아질 텐데, 이 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선수단의 전형 자체가 볼을 점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술의 틀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거든요. 장호익, 조윤성, 한호강, 최지묵 요 4명의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혹은 유럽 축구에서 볼 수 있는 좌우 풀백을 비대칭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최지묵 선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장호익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지묵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한호강, 조윤성, 장호익 3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왼쪽 라인 공격은 최지묵이 담당을 하고, 오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이상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을 해요. 이때 왼쪽 측면 공격수인 전진우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박상혁과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듭니다. 이러한 전형이 사실은 최근에 유럽 축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3-2 빌드업 전형, 흔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형이 이제 전술 용어로 한다면 조나미스타라는 전술적인 틀과 상당히 유사한 전형이거든요. 조나미스타라는 전형이 이제 이탈리아 축구에서 한쪽 라인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리고 한쪽 라인은 약간 수비적으로 쓰면서 비대칭적인 운영을 하는 이러한 전술적인 틀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을 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충남 아산이 5명의 선수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백5 전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중원에서도 당연히 정마호, 김종석 모든 선수가 약간 중앙 지역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비 라인을 어쨌든 이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작업을 중앙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이종성, 김상준, 전진우, 박상혁 요 4명의 선수가 요 사이사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플레이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진우 선수 같은 경우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측면으로 나가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공간이 만들어질 때 뮬리치가 내려올 수도 있고 김상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전술적인 틀을 기본적으로는 염기훈 감독이 가지고 나온 경기였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가 이 박상혁 선수입니다. 박상혁 선수가 오늘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저 선수의 특징 자체가 되게 열심히 움직이는 선수예요. 공간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상혁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중앙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박상혁이 내려가면서 공간을 만들면 이종성 같은 뒤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를 4명을 몰리게끔 만들고 거기서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염기훈 감독이 어쨌든 본인이 2부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스쿼드를 가진 팀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당연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온 것은 보인다.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도 이러한 패턴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풀백인 최지묵은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왼쪽 측면 공격수였던 전진우가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제 박상혁과 함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것처럼 되고요, 뒤에는 이종성과 김상준 미드필더 2명이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미드필더가 구축이 되고, 이때 오른쪽 풀백인 장호익은 왼쪽의 최지묵에 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측면에는 측면 공격수인 이상민 선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백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2명 그리고 앞선 라인에 4명의 선수, 최전방 공격수 뮬리치까지 이런 전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있는 4명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인데, 예를 들면 미드필더 이제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박상혁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2명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요 사이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전진우 선수에게 수비가 다소 쏠리는 반면에 요 오른쪽 라인에서는 박상혁 선수를 담당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왼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이 공간을 공략한다는 거니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박상혁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상혁 선수가 볼을 잡아서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뮬리치에게 볼을 받아서 연계를 해준다. 요게 이제 오늘 염기훈 감독의 본인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던 전술적인 틀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상혁 선수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장면 보세요. 박상혁 선수가 측면 지역에 처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박상혁을 따라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따라 나왔다가 박상혁 선수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박상혁 선수가 측면에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측면으로 끌려 들어갔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선수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리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였던 이종성이 올라오면서 박상혁 선수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중앙 지역에서 박상혁이 볼을 잡은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이종성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가운데 공간에서 박상혁이 볼을 잡자마자 올라오고 있는 이종성에게 패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뮬리치에게 이종성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박상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줬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한 명의 선수가 올라오죠. 올라오는 이 공간을 이제 뮬리치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뮬리치가 뛰어들어갈 때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득점 장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오른쪽엔 이상민, 왼쪽에는 올라가고 있는 풀백 최지묵, 그리고 오른쪽에서 장호익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 미드필더 라인에는 왼쪽에서는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박상혁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처럼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위치하는 이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상혁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 뒷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때 측면에 있었던 이상민 선수가 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수원 삼성이 준비해왔던 패턴이니까 요 패턴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아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뮬리치, 이상민의 크로스, 뮬리치의 마무리가 만들어지죠. 이런 패턴 보면 일단 아직은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염기훈 감독이 그 수원 삼성 자체가 2부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경기를 주도하면서 어떤 축구를 할 거다라는 이제 틀 자체는 들고 나왔던 경기였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오늘 퇴장이 안 나왔으면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 박상혁 선수를 제외하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미드필더의 선수 숫자만 많았지 움직임 자체가 되게 저조했거든요. 박상혁 선수만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 만들고 나머지 선수들은 약간 정적인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는 어떨까? 이건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고, 수원 삼성이 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2부 리그로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그 뭐 조직력적인 것도 이렇지만 개개인의 수비의 뭔가 퀄리티가 되게 불안해요. 오늘 경기를 보면 수원 삼성이 뭐 골을 넣어도 이런 실수 때문에 강등이 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되게 단순했어요. 앞쪽에 있는 이제 충남 아산의 누네스가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줬고요. 떨어지는 볼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주닝요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닝요가 볼을 완벽하게 소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달려드는 수비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호익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닝요가 볼을 이미 충분히 잡아놓은 상황에서 장호익이 달려드니까 그냥 장호익의 머리 위로 볼을 치고 달리면서 한 번에 그냥 수비를 벗겨내죠. 주닝요가 되게 편하게 1대1 찬스를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커버하다가 조윤성이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하죠. 요 이제 수비적인 미스가 있었고요. 이게 수원 삼성이 이제 퇴장을 당해서 빨리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볼을 주고받으면서 약간 여유를 부립니다. 여유를 부리니까 아산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여기서 볼을 뺏어요. 볼을 빼앗아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이것도 이제 1대1 찬스를 가까스로 양영모 골키퍼가 막아낸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 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수원의 수비가 분명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요 앞 공간에서의 수비도 안 됐고 패스가 들어갔을 때 왼쪽 수비수였던 최지묵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클리어링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면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올 뻔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이 이제 뭐 공격적인 틀이라던가 특히나 이 공격 라인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2부 리그에서는 뭐 뮬리치라던가 김주찬 이런 선수들이
되게 잘해요. 2부 리그 내에서는 뭐 압도적인 공격수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비만큼은 수원 삼성이 그렇게까지 그 2부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실점하는 장면들 보시면 그냥 되게 단순했어요. 박대훈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수원 삼성이 한 명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먹히는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박대훈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그냥 수원 삼성 수비수 라인 사이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죠. 근데 백동규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치고 달려요. 그래서 그냥 1대1 상황에서 벗겨지거든요. 손쉽게 이 측면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수비 라인이 무너지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도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돌파가 성공했을 때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은 같이 안 내려왔어요. 이러니까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면서 컷백 득점이 나오죠. 이런 수비적인 조직력, 수비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은 수원 삼성이 뭐 1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경기도 2부 리그지만 이런 수비적인 측면을 가져가면 2부 리그에서도 쉽지 않다. 다만 이제 그 뮬리치가 경기 보니까 2부 리그에서는 사기더라고요. 사기. 그냥 뮬리치한테 주면 돼요. 한 명이 없는 상황인데 뮬리치한테 뻥! 그럼 뮬리치가 받아서 수비수를 등지고 버팁니다. 버티니까 여기서 돌아서는데 수비수가 아무리 끌고 당겨도 뮬리치가 안 넘어져요. 계속 밀고 나가요. 이런 장면에서 프리킥이 나왔고 뮬리치가 득점까지 성공을 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수원 삼성이 아무래도 선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뻥 찹니다. 뻥 차면 뮬리치가 받아서 버텨낸 다음에 뛰어 올라오고 있는 선수에게 볼을 건네주는 되게 단순한 패턴이지만 뮬리치가 2부 리그 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이랜드와의 경기니까 다음 경기가 뭐 어쨌든 진정한 시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뭐 수원 삼성의 선수들은 이제 오늘 경기 끝날 때쯤에 막 약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막 볼을 막 끌어안고 있다거나 분명히 공격 숫자가 더 많은 완벽한 역습 상황이었는데 역습으로 못 나가고 코너 플래그로 가서 이제 시간을 끈다거나 엄청 간절하잖아요. 선수들 마음에는 이제 오늘 승리 자체가, 만약에 오늘 승리를 못했으면 2부 리그에서도 우리가 이거 승리를 못 가져갈 수가 있구나. 이런 이제 좀 자신감이 꺾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되게 간절하게 승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본인들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수원 삼성이 일단은 되게 간절해 보여서 간절한 만큼 경기력이 또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